안녕하세요. CPPG 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T4 개인정보 보호 조치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제 30% 30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만 알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개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제 FAQ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요에서는 보호조치 기준 개요, 보호조치에는 두 개가 있죠.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CPPG의 이 단원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으로 이제 목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랑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랑 둘 다 나옵니다. 두 개의 차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이제 보호 조치 기준상의 그 용어 정의,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문별 기준 상세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기준 개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규제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고시 근거는 이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의 2항, 이게 이제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고요. 24조의 3항,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그리고 29조,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개인정보 유출 도난 이런 부분 여기 나오죠. 분실 도난, 이 부분이 29조고요. 시행령에는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죠. 여기에 21조의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시행령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이렇게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이 과태료 액수가 사실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일반적인 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9조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하지만 형사처벌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등등 조치 관련돼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이제 행정벌인데, 이런 형사벌 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벌에서 이제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그런 강력한 조치죠. 이런 과징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시 요약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아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따른다고 했죠.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관련돼서 이제 1만 명 이상 미만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의 경우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통제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의 내역 기록 보관 의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고,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관련돼서 사업 규모 보통 이 두 가지로 하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처리자의 이제 유형,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유량으로 이렇게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수립 시행을 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예외 규정이 없다는 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5년이죠. 3년, 5년 이거.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 관련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세부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설서에는 개인정보 취급자, 정보 주체의 구체적인 작성 규칙을 예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자리 이상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이제 한 종류 이상 조합, 그리고 8자리 이상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3종류 이상 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이 접근 통제에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 2종류 이상 조합, 8자리 이상 영문,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이상 조합. 뒤에 이제 뭐 나오긴 하지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구체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설서에 가이드하고 있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는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는 이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 규정이 없어요. 망분리라고 하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은 사업자, 개인정보 취급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PC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망분리는 안 하고 여기 망분리 한다. 보통 이제 ISMS 의무 대상자랑 비슷해요. 이용자 수 100만,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다파접이라고 다운로드, 파기, 접근 권한 설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호화 대상은 비밀번호는 둘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방향 암호화. 그리고 이쪽엔 이제 바이오 정보, 고유 식별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이오 정보는 하는데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 고유 식별 정보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번호랑 계좌번호 이런 금융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접속기록에는 접속기록 범위에 개인정보 취급자 등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계정은 보통 아이디죠. 접속 일시는 2022년 5월 1일, 5월 10일 9시 35분 06초 이렇게 시분초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접속지 정보, 이건 보통 IP죠.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그러면은 ABC 이런 계정을 가진 01 이런 거죠. 수행 업무는 보통 이제 조회, 삭제 이런 등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까지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이제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접속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 5만 명 이상 정보 주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 식별 정보, 민감 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 최소 2년 보관, 이거 했던 거죠. 그리고 이쪽은 접속 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소 2년 이상 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항 비교입니다. 두 개가 거의 유사해요. 목적 정리하고요. 안전조치 기준 적용. 아까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 그리고 보유 수, 개인정보 보유 수, 이걸 가지고 보통 1소 10대 100 중 저는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유형 1, 2, 3 이렇게 합니다. 유형 1은 완화, 유형 2는 표준, 유형 3은 강화.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행하는 부분, 접근 권한의 관리. 아까 이건 3년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5년인데 접근 권한이랑 접근 통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따로따로 되어 있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근데 여기는 같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접근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 아까 아시죠? 비밀번호, 고유식별 정보, 바이오 정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도 비밀번호, 고유식별 정보, 바이오 정보 플러스 금융정보까지 되어 있었죠.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직불카드 번호 이런 카드 번호가 해당이 되고요. 계좌 번호도 해당이 됩니다. 접속 기록, 이건 보통 이제 1년이었죠. 여기에 2년. 이거는 5만 명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아니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면 2년, 접속 기록도 여기 이제 1년인데 기간 통신 사업자는 이제 2년 뒤쪽에 나오고요. 악성 프로그램 방지는 같고요. 관리용 단말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쪽에 있고요. 물리적 접근 방지는 둘 다 있고,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 보통 DR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는 이쪽에 있고요. 뭐 재검토 기한은 똑같고,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 그건 이쪽만 있고, 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그것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마스킹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마스킹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파기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없지만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파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죠. 목적, 안전수 확보 조치 기준은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2항, 24조의 3항, 고유식별 정보랑 이게 이제 뭐 민감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조의 같은 법 시행령 21조 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이 최소한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를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나 이제 보유수인데 뭐 특별하게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 기준 적용 대상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의 기간통신 사업자는 음성, 데이터 등의 송수신, 주파수 할당, 제공, 전기통신, 회선 설비 임대 영무, 기간 통신 영무 제공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기가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 통신 영무 외에 전기통신 영무 제공 등. 이렇게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 사업자, 망사업자죠. 플러스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뭐 쇼핑몰 사업자 얘기하면 되죠.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운영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이게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적용이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17조에 따라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업무 제휴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요 방송사업자,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 등. IP 사업자는 뭐 직접 적용 이렇게 돼 있고요. 수탁자 아시죠? 개인정보를 이제 위탁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규정 준용.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을 적용받는 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때 등 이런 거 뭐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적용 대상자는 이렇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처자가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개인정보 다루고 있으면 다 기본적으로 개처자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죠. 여기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이제 하는 거고, 이쪽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하는 거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두 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예시, 이 기준에서 최소한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이거를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이렇게 스스로의 환경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최소한이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한이다. 그러면 딱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본인이 사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수가 지금 좀 높다. 그러면 최소한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웹 해킹이 높은 경우 웹 방화벽을 도입하고 정책 설정, 이상행위 대응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한다. 정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둘 다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약간씩 이쪽에만 나오고 이쪽에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 10번 이상 읽으면서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란 처리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는 이제 개인정보,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정보 주체를 의미해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파일, 이것도 했었죠.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색인이 있는 문서 파일이나 수기 문서도 포함한다는 거 보셨었죠?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가 중요하죠.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 활동으로 개인정보 처리하는 거는 아니죠. 친목 이런 건 안 되고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리를 목적은 아니죠. 뭐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하는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은 아니죠. 물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영리 목적입니다. 대기업이란 독점 규제,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중견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좀 작은 기업이고,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작은 기업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매출액이나 인원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이다 그러면은 한 300명에서 한 1000명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기업이란 보통 이제 한 1000명 이상, 이거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300 이하, 소상공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명 이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32조의 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도 있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여기서 임직원이 이제 그 임직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제 임원급을 이야기를 하죠. 이제 CPO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사업주나 사업주 임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도 보통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직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있네요. 임원이나 부서장, 대표 지정 면제하는 경우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종업원 5인 미만, 그리고 광업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10인 미만 이런 것도 있죠.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이에요. 근데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런 게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임직원은 이제 자사 직원이죠. 자사의 이제 임원, 직원이고, 파견 근로자, 이거는 이제 보통 위탁 직원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은 A사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A사 소속이지만 이제 B사에서 파견을 된 거고, 시간제 근로자는 이제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이죠. 아르바이트 직원은 바로 이제 A사에 일정 기간 동안에 임시로 급여를 받고 다니는 직원이죠. 개인정보 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CPO, 취급자 R&R 이런 것들을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및 책임을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런 부분을 보통 이제 문서화하는 거죠. 두 번째 정의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게 키워드죠.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이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 또 DB가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게 CS 프로그램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엑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아니고, 이제 엑셀 같은 걸로 만든 파일 같은 거는 개인정보 파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식별 평가하고 해당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험 관리,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위험 평가 그런 활동이죠. 비밀번호, 여기는 이제 좀 비밀번호 작성 규칙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했죠. 비밀번호란 이런 용어도 중요합니다.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 아이디죠.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 이제 보통 아이디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러면 권한이 이제 부여되잖아요. 이런 권한이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하는 고유의 문자의 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체 인식, 파이도, 보안카드, OTP, 다양하게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에도 이제 뭐 지소, 뭐 생특,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식에 의한 인증이 이제 비밀번호고, 뭐 소유 이게 이제 OTP나 보안카드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생체 인증이 이제 파이도, 특징이 뭐 이런 거, 음성이나 뭐 걸음걸이나 뭐 이런 거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여기도 똑같습니다.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여긴 정보주체인데 뭐 이용자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작성 규칙에 영대문자, 영소문자 이거는 아까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나왔었죠. 여기는 그냥 영문자, 뭐 숫자 뭐 이렇게 나왔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가끔 이제 영대문자, 영소문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잊어버리기가 쉽고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 작성할 때 하나의 요소들을 적은 거고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계를 말하는 거죠.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 접속 장치 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 이걸 의미하죠. 그러려면 이제 공개된 장소여야겠죠. 설치된 게. 그래서 이 누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와이파이 뭐 신호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개된 무선망이고요. 업무 목적의 사무실 AP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CDMA, WCDMA 이런 데이터 통신도 포함이 안 돼요. 모바일 데이터 통신.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비업무 목적, 휴대용 기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업무 목적인 것만 모바일 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여기는 이제 정의, 이 용어의 정의상에 해당하는 범위이고요. 여기도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바이오 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보통 이거는 이제 특징, 이거는 이제 생체, 보통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하죠.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신체적, 행동적,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원본 정보가 아니라 이제 보통 특징 정보를 의미하죠. 일반적인 사진, 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특징 이런 것들을 각도나 이런 걸 가지고 추출한 그런 정보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정보를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오 정보라 함은 똑같습니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보조 저장 매체란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DV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 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동식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 접속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여기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 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내부망이라는 용어, 뭐 망분리나 이제 방화벽이 이제 이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 시스템 이런 거에 예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망분리 의무는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에는 망분리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부망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업무망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접속 기록이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수기 기록은 안 돼요. 추리 통제 기록 이런 거는 수기가 가능한데 이 접속 기록은 안 돼요.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이게 이제 보통 로그인을 의미하는 거죠. 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로그 파일, 로그 관리, 시스템 기록 이런 것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접속 기록,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 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용자랑 취급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여기도 뭐 취급자 등이라고 했는데 정보 주체를 포함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등으로 돼서 좀 애매하긴 하는데 크게 보면 정보 주체도 포함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키사 같은데 물어보면 정보 주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보 주체의 접속 기록을 포함을 안 했다.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또 그렇게 처벌하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용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한 단말기. 직접 접속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CLI 환경뿐만 아니라 GUI 환경 모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내부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조직 구성,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망분리 여기 나오죠. 왼쪽엔 안 나왔는데 외부 인터넷망과 망을 통한 이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 조치를 말한다. P2P라 함은 정보통신 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 이게 이제 피어 투 피어죠.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여기 업무망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이제 내부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앞에 내부망. 그래서 똑같은 건데 지칭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표현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업무망을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업무상 알아들 땐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이 법의 용어 정의상은 또 틀린 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 변경, 복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공유 설정이란 용어 정의고요. 보안 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를 보안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
HTTP 이제 인증서를 설치를 하면 이제 보안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안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웹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PC랑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에 SSL 보통 이제 3.0이 TLS 1.0 이렇게 이야기하죠. HTTP 옛날에 MS에서 했던 건데 거의 안 쓰는 거. PCT 뭐 시스코에서 옛날에 했던 거. 이거 뭐 네트워크 장비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IPsek은 많이 쓰죠. 보통 이제 VPN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 서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서버 지금 웹 서버에 인증서 설치하는 게 SSL, VPN이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SSL, VPN, SSL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뭐 VPN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정보 처리 구간의 암호화 통신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웹 서버랑 이제 웹 브라우저랑 웹 브라우저에 내장된 기능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인증정보 같은 좀 중요 정보, 비밀번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HTTP로 정보를 전송하다가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 같은 인증정보가 있다. 이거는 HTTPS로 이 구간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전자서명값 이런 것들이 인증정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안전성 확보 조치 상의 정의 또 살펴보겠습니다.